지금 뭐 은행 대출 이자를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크고 은행이 이자 수익을 엄청 받아 처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어서 몰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자 이익이 9조 원이고 뭐 역대급 실적이다. 이자 장사 비판에도 이자 수익 계속 늘어나고 있고 꿀 빨고 있다. 꿀만 따는 은행들. 예대금리차 엄청나게 큰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은행 수익의 80%가 대출 이자였다. 물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수익을 이자로만 받아먹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은행은 그 돈을 잘 굴려서 알아서 불려도 되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자 수익으로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문제가 너무 크고요. 이자를 낮춰야 된다. 이런 여론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대 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엄청 많이 벌었냐? 그러면 한국은행 평균 1.53인데 미국은 2.32로 미국이 수익률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순이자 마진이 1.54%를 기록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32%다. 총 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에서도 미국 은행권과 비교해 낮았다. 물론 뭐 은행이 돈을 잘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순이자 마진을 먹고 있냐 미국에 대비해서 국민은행이 JP모건 하나 이긴 거 말고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이게 뭐 은행 수익의 80%가 대출 이자로 받고 있다. 그 퍼센테이지를 볼 게 아니라 진짜로 이자로 엄청나게 벌어가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할 때 다른 마진이 적으니까 순이자 마진 비중이 높은 것일 뿐이죠. 자꾸 비율로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미국보다 더 부족하게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요. 어느 나라든 간에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많이 챙겨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만 그러냐? 유럽도 지금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벌어먹고 있더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대 마진을 보더라도 어때요? 자, 우리나라 아까 뭐 신규 취급한 여수진 상품의 예대금리차가 1.7%포인트 전후에서 2.01%포인트 뭐 해가지고 2.37%포인트까지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우리나라 예대금리차가 2021년 기준인데 뭐 지금은 더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1.69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여기 뭐 홍콩, 중국, 대만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그러냐? 아니죠. 대출 평균 금리 보면 어때요? 밑에 세 번째로 보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서 영끌족들 비투족들 죽어간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높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금리를 왜 올리냐?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가지고 유동성이 회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무슨 금리로 회수가 돼요? 결국에는 시중금리로 회수가 되죠. 시중금리는 예금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는데 대출금리는 무리하게 썼던 빚을 빨아오면서 다시 갚도록 만들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자산시장에 들어갔던 돈 근데 그것보다 예금이 수익률이 뭐 높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산거품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중금리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막 미친듯이 올린다고 죽겠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21년 기준이니까 지금 뭐 조금 더 올랐다고 치더라도 그럼 올해만 몇 번 올렸어요? 올해만 1.25%포인트 올렸나요? 그 정도 보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은행권에서 시중금리를 못 올리도록 계속 압박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거품이 덜 빠지겠죠. 덜 빠지면은 기회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다?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똘똘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한 30대 이상 투자한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가장 이익을 볼까요?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다? 건설사다. 그러니까 그 일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고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8월부터 은행 예대 금리차 매달 공시하고 있고 이게 금리 인하 압박이다. 매달 공시하는 게 왜 나왔어요? 예대 금리차가 너무 크다. 금리 인상기에 너무 크니까 은행권에선 돈 벌어 처먹으면서 다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부담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예대 금리차가 커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아서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10억 정도 빌려가지고 도박비 쌓였어요. 옆집 사는 사람은 막 1억 정도밖에 안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실하게 5% 이자를 내고 있고, 도박비 쌓은 사람은 3%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서 6% 올라가고 4%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7%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 부담은 이쪽이 더 큰데 내가 이자를 더 많이 내니까 더 힘드니까 우리 죽겠다. 그래서 여기 1% 올리면 안 된다. 0.5%만 올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빚이 많아서 힘든 거지, 예대 금리차가 너무 커서 힘들다, 혹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출금리도 낮고 예대 금리차도 크지 않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론 만들어서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5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부채 상환 경감체까지, 영끌족들 비투족들 무너지면 죽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가라앉지 않느냐? 가계 기업 빚이 3,400조, 그래서 GDP 대비 219.4%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둔화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 이게 막 빚이 많고 그러니까 안 터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다. 근데 은행은 멀쩡하냐? 그러면은 은행은 멀쩡해요? 은행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1금융으로 안 올라와서 그러지, 1금융 같은 경우 바젤3 대비하느라고 좀 탄탄하게 맞춘 반면에 2금융권 같은 데서 1금융에서 그렇게 안 빌려줘? 그럼 우리가 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장사질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부동산 PF, 저축은행 이런데, 여신전문금융, 카드사 이런 데가 굉장히 위기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요,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40조 2천억에서 78조 1천억 원으로 3년 새에 2배 가까이 급증했죠. 부동산 PF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건설사한테. 근데 그게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런데 지금 분양 상황 어때요? 굉장히 좋지 않죠? 미분양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PF 갑자기 부동산 경기 확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됐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죠, 결국에.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가에서 뭐 LTV 40% 제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저축은행에서 막 80% 85% 막 이렇게 빌려줬죠. 근데 이제 막 DSR 적용되고 급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서 터지는 거예요. 다행히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선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터졌으니까 개박살이 난 건데, 우리나라는 고작 저축은행 사태 정도, 그것도 조금 더 지나서 그 정도에 터졌는데, 지금 은행한테 다 떠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쪽들 뭐 자영업자 대책 은행에 다 떠밀어서 해결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은행이 신청자의 뭐 90에서 95%는 자율적으로 연장 유예해주도록 책임 관리 방식 뭐 추진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되느냐? 저게 지금도 이자 뭐 낮추라고 압박 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물가가 왜 생기고 있죠? 돈 많이 풀어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고물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고물가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한쪽에서 물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외에도 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뭐예요? 돈을 풀고 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 올려가지고 시중은행들이 하는 일이 그냥 예금 받고 대출 내가지고 그거 이자 수익만 올리는 게 전부냐? 아니에요. 은행에서 하는 일이 뭔데? 유동성을 풀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걸 정부에서 중앙은행에 요청하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유동성을 풀 때는 유동성을 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축소할 때는 돈을 회수하죠. 그래서 지금 돈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중은행들한테 너네 돈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지만 회수는 하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겠어요?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거기다가 지금도 어때요? 이거 시장에 맡기자고. 문재인은 뭐 정부에서 너무 정책이 강하게 들어가고 뭐 시장 논리를 어긋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 누구? 칼잡이. 왜 칼잡이에요? 검사니까. 스워드맨.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 와가지고 금융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삼국지를 하더라도 정치 능력 높아가지고 내정 잘해가지고 뭐 상업, 농업 이런 거 키우는 애가 있고요. 앞에 나가서 싸움질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싸움질 잘하는 애를 가가지고 내정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정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칼잡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니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서, 시장 논리가 이거예요? 정부에서 은행금리 낮춰라, 이게 시장 논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정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진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뭐가 있었냐? 결국에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됐냐? 이게 진짜 빅픽처인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은 한 2, 30명 정도는 굉장히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고, 7, 80명 정도가 진짜 막 힘들게 빚을 갚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2, 30명을 너네 금리 낮춰가지고 파산하지 말고 회생하지 말고 내가 저금리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평생 금융노예로 살아라. 근데 결국에 이런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느냐? 바뀔 수가 없죠. 왜? 결국에는 그러다가 터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파산 회생도 낮춰주고 요것도 여러 가지 다 낮춰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1000명 중에 한 4, 5명만 터져도 자산시장 붕괴되는 거다. 결국에는. 자산만 그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저런 식으로 해서 500명 중에서 200명이 빚졌고 이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 200명의 부담을 낮춰주고 나머지 300명이 세금 더 많이 내고 이들을 살려줘라. 가뜩이나 벼락거지라고 조롱받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국가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저렇게 도박한 사람들 살려줘야 되는 분위기다. 이게 말이 되냐? 결론 뭐예요? 일단은 은행 이자는 높지 않고 예대 금리차도 높지 않았다. 불합리하게 높은 은행 이자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던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시장 붕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뭐 붕괴되고 있는 데는 되는 건데 영끌 비투족 금리 낮춰주면은 은행이 이만큼 손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은행이 다 뒤집어 쓰고 파산하든가 뭐 예금하는 사람이나 이런 쪽이 더 아니면 혹은 다른 대출자 이런 쪽에서 어떻게든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즉 이들의 빚을 이들에게 넘기고 있는 거다. 그럼 뭐예요? 이런 상황이죠. 집안에 내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첫째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을 갚아야 돼요. 이거를 국가 전체로 다른 국민들이 연대보증 서라. 이런 정책이다.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평생 금융노예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되겠어요? 이거 부동산 살리려다가 결국에 지금 뭐 이미 주식코인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부동산 박살 안 나게 하려고 전 국민을 금융노예로 삼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 말이 안 된다. 지금 청원을 넣든가 뭘 하든가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